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전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과제한 거 가지고서 운동량과 충격량 얘기 마무리하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관성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은 2m 높이에서 계란을 자연흑화시키면 지면과 충돌하여 계란 껍질이 깨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깨진다라는 거는 모양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자, 모양이 변화한다는 거는 누가 가해진다. 힘이 이 계란 껍질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가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란 껍질을 깨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당연히 이 힘을 줄여주는 방법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힘을 충돌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충돌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물리량은 충격량이죠. 임펄스 I는 힘이랑 충돌 시간이 결정을 하는데 이 충격량에 따라 그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요거 뺀 거 값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기호로 나타내면은 충격량 I는 힘, 충격 혹은 충격력, 힘 곱하기 충돌 시간, 델타 T 이렇게 나타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 얘는 M, 운동량 자체가 질량 곱하기 속도였으니까 M 델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계란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좀 보시면요. 처음에 계란의 속도가 처음에 낙하시킬 때는 속도가 0이었다가 얘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중력 FG로 나타냅시다. 이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 시간 동안 받으면서 낙하하면서 바닥으로 갈수록 어떤 속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계란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M 델타 V만큼 처음에 여기서 운동량이 0이었다가 여기서 운동량이 MV니까 이게 딱 MV만큼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충돌 직전 V였던 계란이 바닥과 충돌해서 정지하는 동안 이만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 충격량 속도가 이만큼 변하면서 여기서 받는 충격량이 우리가 구하게 되는 요 I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충돌 시간 델타 T와 그 다음 여기에 충돌 전후 바닥과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 요거를 가지고서 얘네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바닥에 충돌할 때 계란이 받는 충격 F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자, 요 질량 M을 가진 계란이 요 바닥에서 속도 변화를 일으킬 때 요 속도 변화하는 값이 일정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충격량이 전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줘서 그래서 F를 줄이는 방법. 자, 이렇게 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교과서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바닥에 쿠션을 깐다든가 아니면은 계란에 쿠션을 입혀서 그쵸? 그래서 계란을 포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늘려서 계란이 받는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이게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예 충격력 자체를 애초에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V를 줄여서 델타 V. 그래서 처음 문제에서 10m/s로
바닥에 충돌하던 애가 정지할 때를 뭐 예를 들어서 1m/s로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속도를 만들어줘서 1m/s의 속도가 0으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 V를 이렇게 줄이면은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속도를 줄이면은 뭐 질량은 당연히 변하지 않겠지만 전체 충격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받는 힘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막 줄어들지 않고서야 당연히 충격량이 줄어들면은 물체가 받는 힘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계란에 뭐 낙하산을 씌운다 라든가 계란에 낙하산을 씌우면은 계란이 중력 말고도 공기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계란이 받는 알짜 힘이 줄어들어서 알짜 힘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계란이 속도 변화하는 간격도 줄어들어서 바닥에서 속도가 좀 작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계란을 그냥 떨어뜨리는데 이거 말고 낙하산 말고 뭐 드라이기 같은 걸로 에어를 공기 저항을 일부러 직접 만들어서 준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란을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물속에서 떨어뜨리면은 계란이 받는 중력 말고 부력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의 저항 때문에 계란이 받는 알짜 힘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란이 속도 증가를 좀 작게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느냐, 계란에 뭐 번지점프 같은 고무줄을 달아주면은 마찬가지로 고무줄이 내는 탄성력 때문에 계란이 속도가 천천히 늘어나겠죠. 얘가 반대로 힘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원래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보다는 이 고무줄이 계란을 좀 천천히 바닥으로 보내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 또 여러분 지난번에 물리실에서 이런 얘기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달에서 떨어뜨린다 아니면 중력이 굉장히 약한 곳에서 떨어뜨린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데 알짜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 빗면에서 자유낙하를 시키는 게 아니고 빗면 아니면은 나선형 곡면을 따라서 계란을 떨어뜨리면은 얘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얘네가 속도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닥으로 갈 때 스무스하게 더 진행을 하면서 수직 방향의 속도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중력 그대로 받기 하는데 알짜 힘을 중력 그대로 주는데 이 중력을 받는 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속도 변화가 줄어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기 중에서 바닥 충돌 하는 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서는 2m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0.2cm 높이 위에서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힘을 받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 충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줄어들어서 계란의 속도가 얼마 안 난 상태에서 바닥과 충돌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과제에 잘 적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여기 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마지막 질량을 줄여버리면은 전체 충격량이 줄어들어서 물체가 받는 힘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계란을 아주 작은 계란을 떨어뜨린다. 또는 계란 내부에 있는 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계란 껍질만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질량이 작으니까 여기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이 원래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전체 충격량도 작아져서 힘도 적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들 뭐가 있었는지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자,
그럼 요 세 가지 방법들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FT 그래프로 얘네 세 가지를 나타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래프의 최대 값을 F0, 그 다음 시간을 T0, 요 바닥의 넓이를 S0라고 할게요. 요 F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값이 충격량 I0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1번 상황에서 그래프 같은 경우 충격량은 일정한데 시간만 늘려준 거니까 자,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최대 힘에 받는 최대값이 F1이 F0보다 작아질 거고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서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하면은 F0보다 F1이 작고 S0 충격량은 같고 T1이 T0보다는 큰 이런 상관관계를 나타낼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동량은 줄어들 거예요. 즉 면적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최대로 되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랑 비교해 보시면은 힘은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면적은 줄어들고요. 다음 힘도 줄어들겠죠. 다음 시간도 늘어나거나 같거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까지 덤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관성, 운동량, 충격량 이 세 가지를 봤고요. 특히 얘네들을 충돌사고 상황에서 살펴봤는데 관성은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 상태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했고 자, 이 관성을 깨기 위해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이 관성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물체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정지시키려면은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정도, 운동 규모를 나타내는 양을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단위가 역시 질량과 속도를 곱한 kg/s 이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는 운동하는 물체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속도가 크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운동량이 있는 물체, 운동량을 가진 물체가 운동량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 혹은 얘네가 어떤 힘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 충격받은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큰 힘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작은 힘이라도 오랜 시간 받으면은 이 운동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체 크기를 우리 충격량 단위 뉴턴세크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중요한 것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항상 상호작용하기, 작용 반작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격력의 크기가 같고 충돌하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같다.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충격량 중에서 물체의 속도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건 요 힘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장치나 그런 모든 물체들에서 요 힘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느리거나 아니면은 요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방지하는 여러 물체 안전장치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범퍼라든지 안전띠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는 후방수 감지 센서, 에어백들, 기타 등등 뭐 자동 출발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자동적으로 잘 밟아주는 장치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아니어도 뭐 자전거나 여러분 요즘 자주 타고 다닐 수 있는 피행 기구들이 있는데 걔네들 할 때 꼭 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있는가 그런 것들 요즘 배우는 내용들과 연관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교과서 109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항상 까먹으실 수 있는 건데, 과학에서 물리량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랑 단위랑 항상 짝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50, 이 50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물리에서는 이 50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50km per, 50km per hour인지 50m인지 50kg인지 50N인지 뭐 이게 뭐인지 알려면은, 그래서 단위랑 숫자랑 같이 짝을 이뤄야지 물리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고 우리 남은 기간 잘 보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